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일반 종신형을 받아도요, 모범수라던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석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전에 못을 박아버린 거죠. 가석방이 절대 없다라고. 리즈웨이는 결국 살인은 면하게 됐습니다. 자, 리즈웨이는 이 종신형 선고를 들으면서 자신은 사형을 면했다라는 기쁨인지 참회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리즈웨이를 체포한 유일하게 수사를 이어갔던 레이처드 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를 보고 언젠가 비겁한 살인 괴물 기계라고 쏘아붙인 적이 있는데 리즈웨이는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리즈웨이는 자신이 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후회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훈장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참회의 눈물로는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운이 좋게도 사형을 면한 리즈웨이는요, 워싱턴 주립 교도소에 독방에 수감되면서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 그린강 살인 사건이 드디어 마무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나라에서는 이 사건을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수사관 레이처드만이 혼자서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올리게 되면서 다시 수사본부가 차려졌고요. 그리고 결국 범인을 붙잡게 됐어요. 자, 혼자서 수사하던 레이처드가 범인을 붙잡을 수 있던 결정적인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이유가 과학의 발전, 그로 인한 과학수사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레이처드가 사건의 수사를 활기를 띨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당시에 과학수사의 발전 이외에 한 통의 편지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레이처드는 밤낮 없이 범인을 추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 사건에 지쳐가기 시작할 때쯤 받은 이 편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수사에 도움을 주겠다.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누구인지는 묻지 말고 그냥 내 조언을 들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누가 보냈을까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요, 아주 놀랍게도 연쇄살인범인 테드 번디였어요. 테드 번디는요, 이 사람이요, 이미 30명이 넘는 여성을 살해하고 붙잡힌 뒤였습니다. 법정에서 잘생겼죠. 헌칠한 외모와 깔끔한 매너를 선보이면서 아주 화려한 말도 잘했었다고요. 화술을 과시하던 지능범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탈옥을 한 적이 있어요. 탈옥 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다가 플로리다에서 붙잡힙니다. 그곳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어요. 테드 번디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아주 자극적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범행 당시를 진술할 때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유명해진 살인범입니다. 자, 이 테드 번디의 편지를 받은 레이처드는요, 비슷한 범죄를 이미 저지른 살인범을 만나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레이처드는 테드 번디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플로리다의 감옥으로 가게 됐던 거죠. 드디어 테드 번디를 만나게 됐어요. 레이처드는요, 이때 처음으로 연쇄살인범의 심리 상태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로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연쇄살인범들의 심리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었나봐요. 이때 처음 이런 심리 상태를 알게 되면서 테드 번디와 직접 머리를 맞대고 그린리버 킬러 사건에 대해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같이 수사를 했던 거죠. 테드 번디는 리즈웨이에게요, 리버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리버맨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장소에 가게 될지를 예측을 했던 거죠. 그래서 레이처드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테드 번디의 대부분의 이 조언들은요,
리버맨의 예상되는 경로와 행동이요. 이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범죄 당시에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증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테드 번디는요, 왜 굳이 자기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사건에 끼어들게 된 걸까요? 이 사람은 경찰도 아니에요. 살인범이죠. 그리고 그린리버 킬러라고 불리는 이 리즈웨이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요. 여기서 연쇄 살인범들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성격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테드 번디가 경찰인 레이처드에게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면서 그린리버 킬러의 체포를 도우려고 했던 일, 테드 번디의 질투심 때문이었던 겁니다. 테드 번디는 감옥에 갇힌 채 이 리즈웨이에 대한 뉴스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리즈웨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질투심이 생겼던 거예요. 이 연쇄살인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전에는 테드 번디 자신만이 이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근데 새로운, 더 심각한, 더 많은 양의 살인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던 거죠. 테드 번디는 이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수사를 하던 레이처드에게 편지를 보냈던 거죠. 이 레이처드가 테드 번디를 만난 일이 외부에서는요, 경찰이 사건 해결을 못하니까 하다가 범죄자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고 있다 라면서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실제로 레이처드는요, 이 테드 번디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즈웨이의 체포 이후에도요, 리즈웨이를 체포하고 신문 과정에서 테드 번디의 조언을 계속해서 참고했었대요. 테드 번디의 조언대로 신문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적중했고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왼편에 종이를 들고 있는 남자가 레이처드 수사관이고요. 오른편이 살인범 체포됐죠. 리즈웨이입니다. 취조 당시의 녹화 테이프의 이제 캡처 장면이에요. 레이처드는 이 둘을 놓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일말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었던 거죠. 일단 테드 번디와 리즈웨이는요, 성관계 중이나 관계 후에 살인자를 살해했던 성적 학살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이 두 명의 연쇄살인범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둘 사이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일단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리즈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즈웨이도 체포 후에 취조 과정에서 테드 번디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테드 번디처럼 자신의 범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관심받기를 원했고 자신의 살인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리즈웨이에게도요, 다른 수사관이 미해결 사건에 대한 조언을 한 적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테드 번디 때처럼요. 그때 리즈웨이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자부심을 빼앗고 싶지 않다 라고 했답니다. 또한 리즈웨이는 유명한 범죄 소설가가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로 자신의 이제 범죄 이야기가 알려져야 하니까요, 수사관들에게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베스트셀러 속에 등장하는 어떤 주인공처럼 자신의 범죄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려고 극적인 장면들을 연출하는 이러한 묘사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리즈웨이도 병적인 거짓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치면은 테드 번디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테드 번디가 심리학을 전공했었거든요. 그리고 체포 당시에 테드 번디는요, 자신의 재판을요, 자기가 스스로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테드 번디는 변호사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 범죄를 자기가 변호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재판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테드 번디에게 분명히 불리한 명백한 증거물인데도 불구하고 테드 번디가 이거에 대해 이제 부인하면서 설명을 하자 단지 정황 증거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능숙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리즈웨이 사건은 끝난 것 같았어요. 형이 내려졌으니까요. 끝날 것 같았던 이 사건은요, 하지만 7년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 2010년 12월 21일 워싱턴주의 어느 산골짜기에서요, 피해자였던 아까 말한 마리 말바가 발견되었던 곳에서 1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두개골 하나가 주변을 지나고 있던 청소년들에 의해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이 조사 결과, 두개골의 조사 결과 주인이 레베카 베키 마레로 라고 하는 여성으로 밝혀집니다. 사망할 당시 3살 된 딸이 있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1982년 12월 3일 모텔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와서 두개골이 발견된 거죠. 이것으로 리즈웨이는요, 레베카의 살인 혐의로 2011년 2월에 열린 재판에서 이전에 받았던 48번의 살인 혐의에 한 건의 살인이 추가된 종신형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종신형을 이미 받고 있는데 새로운 범죄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추가되면서 종신형을 더 과중하게 받았던 거죠. 게리 리온 리즈웨이는요, 여성에 대한 증오로 살인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희생자만 50명 가까이 되죠. 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살인까지 추정을 해본다면 적어도 90명 이상은 넘길 것으로 경찰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 최대의 살인마로 기록되었지만요, 이 기록을 넘어서는 사람이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없기를 기원을 합니다. 1984년 미국 시애틀의 그린강 일대에서 일어난 그린리버 킬러 사건이었습니다.